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음모론이 도시전설이 사실로 밝혀진 사건. 미국 정부가 가난한 흑인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치료해준다고 속이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비밀로 인체 실험을 자행한 사실이 밝혀져 세계적으로 공분을 샀던 현대의학계의 추악한 오점이자 의사가운을 걸친 악마들의 실험으로 기록된 터스키기 매독 생체 실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30년대 후반 미국 엘라베마 터스키기 인근 흑인 커뮤니티에는 기이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정부가 무료 진료를 해준다며 사람들이 데려가서 알 수 없는 약을 먹이고 이상한 검사를 한다. 언뜻 들으면 근거 없는 괴담 같지만 실제로 당시 미국 공중보건국이 흑인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해주고 있던 것은 사실이었는데요. 미국 공중보건국은 1932년부터 터스키기 인근에 거주하는 가난한 흑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나쁜 피를 치료해주는 특별한 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쁜 피란 정확한 병명이 아니라 과거 미국 흑인 사회에서 여러가지 증상과 상태를 총칭할 때 쓰던 표현이죠. 1930년대까지도 흑인들은 몸이 아프고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출입을 법으로 막아놓은 것은 아니지만 짐크로우법이라고 불리는 인종분리 정책으로 인해 흑인이 백인 의사가 진료하는 병원에 출입하는 것은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또 의사는 백인들밖에 없었고요. 짐크로우법은 단일법은 아니고 분리하나 평등하다라는 원칙으로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 흑백 분리를 강제하는 법들의 총칭이죠. 제대로 된 진료도 치료도 받을 수 없었던 흑인들은 몸살, 피로, 혈액순환 장애는 물론이고 빈혈, 매동, 말라리아, 성병에 이르기까지 모든 병과 증상이 나쁜 피 때문에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나쁜 피를 무료로 치료해주겠다고 했을 때 두 팔 벌려 환영했던 것이죠. 우리 대부분은 글을 읽지 못하는 가난한 소장농이었다. 태어나서 의사를 만나본 적도 병원에 가본 적도 없었다. 병에 걸리면 앓고 심하게 죽는 게 당연했던 시대였다. 그런데 어느 날 흑인 여성 간호사가 농장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정부에서 흑인들의 나쁜 피를 무료로 치료해준다고 홍보했다. 같은 흑인이 하는 말이었기에 다들 그대로 믿어버렸다. 1932년 의료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 유니스 리버스라는 흑인 여성 간호사는 백인 의료진과 흑인 소장농 사이의 다리 역할을 자청했습니다. 흑인 커뮤니티에 들어가 나쁜 피 치료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면서 혹할 만한 혜택들을 줄줄이 늘어놓았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무료 건강검진은 물론 치료도 공짜로 해드려요. 검진일마다 무료 점심 식사가 제공되니까 꼭 챙겨 드세요. 집이 먼 분들은 병원까지 차량 교통편을 지원해드려요. 만약의 경우 치료 중 사망 시 장례비용도 지원해드립니다. 파격적인 혜택에 매혹돼 많은 흑인들이 몰려들었고 그중 여성, 노인, 어린아이는 제외되고 흑인 남성 600명이 치료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대부분이 메콩 카운티 지역에 거주하는 흑인 소장농들이었으며 600명 중 399명은 매독에 감염된 상태였는데요. 매독은 다들 아시다시피 성병으로 지금이야 항생제로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지만 193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기 어려워 만성 전염병으로 분류됐습니다. 한번 감염되면 치료가 어려우며 수년에 걸쳐 실명, 치매, 심장질환, 골조직 파괴, 중추신경계 마비, 사망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분류되며 당시 미국 내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졌죠. 특히 폐쇄된 지역 내에서 살아가는 흑인 사회에서는 확산과 전염이 무한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흑인들의 처지와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미국 정부가 흑인 전용 의료 프로그램을 내놓은 것은 나쁘지 않게 느껴집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일명 나쁜 피 프로그램의 의료진이 환자에게 상태와 치료법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은 상태로 일방적인 치료를 이어갔다는 것이죠. 흑인들은 자기가 어떤 치료를 받는지 모른 채 주기적으로 병원에 찾아가 피를 뽑고 의료진이 주는 정체불명의 알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사실 당시 흑인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치료해 주는 것조차 감지덕지긴 했죠. 이후 나쁜 피 프로그램은 흑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십수년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치료 효과는 없어 보였죠. 건강을 회복한 사례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참가자가 증상이 악화돼 사망했으며 심지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까지 정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전염병에 감염된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흑인 커뮤니티 내에서 나쁜 피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개소문이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백인들이 흑인의 피를 뽑아서 팔고 있다 등의 큰 바늘을 꽂아서 어디를 찔러야 신경이 망가지는지 실험하고 있다. 병원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던 사람들 중 멀쩡하게 돌아온 사람이 없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나갔고 애초부터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는 음모론은 눈덩이처럼 커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에 근거 없는 억측으로 흑인의 소중한 치료 기회를 망쳐서는 안 된다는 반박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커뮤니티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쁜 피 의료 프로그램은 약 40년 동안 계속됐는데요. 음모론은
음모론은 음모론이고 다같이 가지 말자라고 하지 않는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계속 나왔으니까요. 경악스러운 것은 커뮤니티 내에서 떠들던 괴소문이 훗날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는 것이죠. 1972년 7월 25일 화요일 워싱턴 DC의 석간 신문에 충격적인 폭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 공중보건국이 1932년부터 40년간 엘라베마의 가난한 흑인들에게 매독 치료를 고의로 제공하지 않고 병이 악화되도록 유도하고 방치했다. 흑인들을 대상으로 40년간 진행된 나쁜 피 프로젝트의 진짜 이름은 터스키기 매독 실험이었죠. 미국 공중보건국은 1930년대 당시 매독이 창궐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매독 퇴치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그 시작은 매독 환자를 치료하지 않을 경우 병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찰하는 것이었는데요. 실험 대상자로 엘라베마주 터스키기 지역의 가난한 흑인 남성들이 선택된 것이죠. 하필 남부 지역 흑인들을 고른 이유는 이들이 적격이었기 때문이고요. 터스키기가 위치한 엘라베마주 메콘 카운티는 전체 인구 중 약 35% 이상이 매독에 감염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교육 수준이 낮고 의료 기관이 거의 없는 빈곤 지역이기 때문에 흑인을 통제하기 쉬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또한 당시 의학계에서는 흑인의 경우 매독에 걸렸을 때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매독에 감염된 순종적인 수백 명의 흑인들이 필요했죠. 하지만 대놓고 진행한다면 인체 실험이니 인종차별이니 문제가 심해질 것이기에 비밀리에 실험하자고 마음먹은 겁니다. 연구진은 나쁜 피를 치료해주겠다며 매독 감염자를 불러 모았고 실제로는 아무 효과도 없는 가짜약을 나눠주면서 병세가 깊어지는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척추에 바늘을 찌르는 고통스러운 검사를 진행하면서도 흑인들에게는 특별 치료라고 속였죠. 처음에는 6개월만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연구팀은 아무런 고지도 없이 연구기간을 무기한 연장했고 1933년 무렵부터는 치료를 완전히 중단한 채 병의 경과만 지켜보는 방치 실험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가장 악랄한 점은 매독의 치료약이 개발되고 일정 수준 치료가 가능해진 뒤에도 일부러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1940년대 중반 페니실린이라는 획기적인 치료제가 등장하자 미국은 이를 매독의 표준 치료법으로 채택했고 엘라베마주도 매독 환자 치료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터스키기 연구팀은 끝내 참가자들에게 페니실린을 투여하지 않았죠. 어차피 가난한 흑인들은 병원에 갈 돈이 없으니 실험을 계속해도 상관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병원의 실험 참가자들의 리스트를 공유해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막았던 정황까지 드러났죠. 심지어 전쟁이 터지고 징병검사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매독 양성 판정을 받아서 치료 대상자로 선정되자 연구팀은 보건당국의 명단을 넘겨 참가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막았고 입대를 연기시키면서 실험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나쁜 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눈앞에 치료제가 있는 것도 모른 채 수년간 병을 키우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죠. 연구팀은 매독이 말기로 진행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실험 참가자가 사망하며 장례비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사망자의 가족에게 부검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부검해 매독이 인간의 장기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기록했죠. 실험 참가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끔찍한 인체 실험의 대상이 된 것도 모자라 죽은 뒤에도 실험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인데요. 터스키기 매독 실험은 이렇게 정부기관의 주도하에 40여 년간 철저히 은폐된 채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실험 참가자 중 28명의 흑인 남성들이 매독으로 직접 사망하고 100여 명이 관련 합병증으로 숨졌으며 40명 이상의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매독에 감염되고 19명의 아이들은 선천성 매독을 안고 태어나게 되었죠. 하지만 이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앞서 나온 말대로 가난한 흑인들은 진짜 치료인 줄 알았고 괴담은 괴담일 뿐이라 생각했으며 병원에 갈 수도 갈 돈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1972년에 내부 고발자 피터 벅스턴의 증언으로 터스키기 실험의 실체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미국 사회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죠. 7월 25일 첫 보도 이후 8월 내내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BS 등 미국의 각종 신문과 방송들은 실험의 실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매일같이 피해자들의 인터뷰와 관계자들을 맹렬하게 비판하는 기사가 쏟아졌죠. 후속 취재 과정에서 정부가 수십 년간 실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치밀한 공작을 벌여왔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흑인 사회는 분노로 들끓어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 연방 정부와 의회도 즉각 청문회를 열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죠. 1973년에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터스키기 매독 실험이 애당초 피험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비윤리적 실험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페니실린 치료가 가능해진 이후에도 고의로 치료를 하지 않고 다른 기관이나 병원에서조차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막았던 점은 명백한 생명 경시 행위라고 지적했죠. 더 큰 분노를 낳았던 것은 청문회에서
대해서 의사들이 보인 태도였습니다. 정부에서 승인하고 진행한 프로젝트였기에 의사들에게는 왜 멈추지 않았냐,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냐 등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의사들의 답변이 그 사람들은 어차피 가난해서 치료도 못 받고 죽을 사람들인데 그냥 죽을 바에야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죽는 게 낫지 않은가 였거든요. 미국 정부는 직접적인 과실을 인정하진 않았으나 생존자와 유족에게 뒤늦은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실험의 실체가 드러났을 땐 이미 대부분의 피해자가 병증이 악화돼 사망한 상태였고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매독 상기에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인 94세 생존자 허먼 쇼는 1997년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사과 자리에서 비참한 소회를 밝혔죠.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받았고 그 사실을 인정받기까지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미국 내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터스키기 사건은 미국의 의료윤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은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피험자의 동의와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법제화했죠. 하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말처럼 사건의 후유증은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흑인 사회에는 정부와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깊이 자리 잡았고 지금까지도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죠. 터스키기 매독 실험은 오래전에 끝났지만 무너진 신뢰는 지금도 회복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인권의 나라 미국에서 일어난 역사상 최악의 인권 침해 사건 터스키기 매독 생체 실험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